2년 전 현대 글로비스 소속의 우리나라 선박 골든 레이오는 미국 동부 해안에 좌초되었습니다. 또한 이 배가 좌초된 이후에 사고 원인을 놓고 거의 2년간 미국 당국은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 원인 발표 이후에 일본은 야후 등 각종 포털에서 박장대소하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사고의 원인이었으며 일본은 누명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기양양했다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분위기는 곧바로 180도 바뀌며 오히려 한국에 큰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에서는 뜻밖의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한국을 신뢰하게 된 국면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2년 만에 나온 현대 글로비스의 골든 레이오의 사고 원인과 일본 반응,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 9월경에 현대차를 4,000에서 6,000대가량 실은 골든 레이오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복이 된 것인데요. 당시 좌초 이후 선원들은 48시간 만에 전원 구조되면서 기적과 같은 구조가 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48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면서 큰 사건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후 이제 보험사를 비롯해 미국 교통부는 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 작업을 벌여왔던 것이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책임 규명의 대상이 달라지는데 해당 지역 조지아에서 특이한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선박이 전복이 된 원인은 선박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 선박의 방해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량 운반선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해안선에 놀러온 사람들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아의 현지 언론에서는 이러한 목격자 및 현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배가 크게 휘청였다고 말하며 비정상적으로 배가 커브를 틀었다고 말하는 등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많았다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 현대의 골든 레이오호가 조지아 해안선으로 접근할 때 일본 배가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한국 배 속도는 12노트였으나 일본 배는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 배 쪽으로 항해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한국 배는 이러한 일본 배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급 선회를 했다는 주장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장 당황한 것은 일본이었으며 반대로 한국에서는 일본 탓이라고 몰아가는 장면이 나왔죠. 또한 일본 배가 전복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 보험사는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골든 레이오는 일대 혼란을 빚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국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0년 9월경에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때는 일본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 해안경비대 해양안전센터 등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선박 무게중심 이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골든 레이오가 무게중심이 너무 위쪽에 가 있어 불안정해 전복이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이런 상태는 골든 레이오가 전복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증언하는 장면도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간 발표였지만 대부분의 선박사고 원인이 1년이면 거의 대략적으로 규명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발표가 나가자 역시 한국 배다 라면서 일본 잘못은 아닐 수밖에 없다고 환호했습니다. 한국 배의 무게중심 이상이며 애초에 설계든 뭐든 일본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실제 미국 관계자들도 일본 배가 빠르게 다가오긴 했지만 직접적 원인은 아닌 듯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이것에 환호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배도 일본 배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은 해상에서 수많은 배들이 두 동강 나서 침몰되어 스타일을 많이 구겼습니다. 거의 매년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유독 일본 배 아니면 중국 배였기 때문에 일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특히 선주들 입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거기서 거기고 한국 배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일본은 안 그래도 한국의 조선업을 빼앗겼는데 중국과 동급이라는 소리를 들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매체에서는 그래도 우리 배는 고장나서 자주 멈추기는 하지만 일본처럼 두 동강은 안 난다면서 과연 일본 배에는 제대로 된 금속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인 철로 만드는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일본 배에서는 일본 제철에서 납품한 금속을 사용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의견도 파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 배의 하중 분배 설계 문제로 인해 배가 좌초되었다는 중간 보고에 일본은 기뻐한 것입니다. AP통신은 이 조사는 거의 확정적이긴 하지만 조사관들이 1년을 더 조사해야 마무리될 걸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년 뒤 발표된 조사에서는 좀 더 보완된 결과가 나오면서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서 다뤘던 배의 하중 이상이라는 문제는 맞지만 이것이 배 설계 문제가 아닌 운영사의 실수로 밝혀진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현대 글로비스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배로 애초에 평형수를 제대로 못 맞췄다는 것입니다. 평형수는 선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바닷물을 적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국 측에서 애초에 계산을 잘못했으며 선박에 1,500톤의 평형수를 싣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오랜 조사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한국 회사의 단순 실수였다는 것이 결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현대 글로비스는 잭팟이 터졌고 글로벌 운송사로서 큰 신뢰를 얻게 되는 양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우선 일본에서는 최종 결과가 발표되자 역시나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배가 설계가 잘못되어 배 자체가 전복이 된 것이 일본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였겠습니다만 미국 교통당국은 현대 미포조선이 건조한 골든레이오 설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배는 2017년에 건조된 최신 선박이었기 때문에 내심 일본에서는 선박 문제이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도 일본은 어쨌든간 한국 출신의 배가 문제를 일으켰고 게다가 말도 안 되는 평형수 계산 실수로 인해서 한국이 대형 사고를 쳤다고 했고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은 안전 불감증의 나라이다, 한국 여행 위험하다 등 한국에 대해서 종합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기존에 일본이 당했던 조선업계의 서름을 갚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일본밖에 없었는지 글로벌 선박업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사가 현대의 글로비스의 유럽 물량 전체 자동차 운송을 맡겨버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골든레이오가 차량 운송 선박이었고 좌초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반대의 결정이 난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대형 좌초 사고를 일으킨 현대 글로비스의 일을 맡겼다며 유럽에서는 또다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폭스바겐의 결정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나 폭스바겐은 여기에 더해 아예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 해상 운송을 2024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글로비스 그룹 역사상 최대의 계약이며 운송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스바겐이 한국을 전적으로 밀어준 계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현대 미포가 건조한 골든레이오가 오히려 내구성이 증명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골든레이오 선박이 동부해안에 거의 1년간 파도를 맞으며 좌초되었지만 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변에 놀러가 찍은 사진을 보면 배가 덩그러니 그대로 누워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본 선박들은 대부분 두동강이 났고 원유가 유출되어 모리셔스 해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든레이오는 오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데다가 선박은 1년 동안 외부 손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 포르투갈 인근에서 발생한 똑같은 일본의 자동차 운반선에서는 화재가 일어난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산 배터리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일본 선박 문제도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배가 과도하게 흔들려 차량이 충격을 받아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폭스바겐이 괜히 5년간 현대 글로비스의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량 공급에 지연이 있을 때에는 고객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므로 믿을만한 한국 선박을 사용하는 한국의 운송사에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이러한 글로벌 회사들이 자신을 신뢰하자 운송 선단을 더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PCTC라는 자동차 운반선을 작년까지 100여 척 가깝게 증가시켜 선단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사 등의 관련 발주를 부지런히 진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일본 차량 선박 화재에서 보았듯 이러한 것에 애초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전세계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서 업계 최초로 전기차 맞춤형 운송 솔루션을 구축해 탑재한 것입니다. 차량을 따로 관리하고 배터리 등 위험물질의 분리 등 맞춤형 솔루션으로 선주를 안심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LG 배터리가 문제라고 제기하지만 업계에선 그럼 왜 일본 배에서만 불났냐라며 일본 배가 심하게 요동치거나 내구성 문제도 있고 또한 전기차 시대에 9세대의 화물선으로 옮긴 문제도 있다며 현대글로비스는 애초에 이런 점을 보완하고 선적과 하역 등 최고의 서비스로 선주에게 보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전기차 해상 운송의 중요성을 실감했는지 현대글로비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괜히 테슬라도 비싼 차 생산해 놓고 일본 배나 중국 배 탔다가 바다 위에서 유명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전기차를 대량으로 이동시키는 자동차 운송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사고 결과에 박수를 쳤지만 오히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선박 회사들을 더 급하게 수배하고 있으며 그나마 일본이 매달리고 있던 중형 벌크선조차 한국의 중소형 조선소에 몽땅 빼앗기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일본은 남의 불행을 행복으로 알기 이전에 조선업의 기초부터 다시 닦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